1932년 일본 관동군에 의해 만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만주국의 영토는 120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12배나 되는 광활한 크기였으며 국경선의 상당 부분을 소련과 접하고 있었습니다. 세력을 확장하던 만주는 여러 지역에서 소련과 국경 분쟁을 벌이게 되는데 1937년에는 아무르강의 건차자도에서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1858년 청나라와 아이훈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르강 이북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때 강 중간에 건차자도라는 섬은 러시아가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후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강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차자도가 이제는 만주 쪽에 더 가까운 섬이 되자 만주는 이 섬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섬 하나를 두고 긴장감을 높여가던 양국은 결국 무력 충돌까지 벌이게 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만주와 소련은 1년 후인 1938년 장고봉 지역에서 국경 문제로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선과 만주, 소련이 접하는 이 지역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양국은 이곳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양측은 전차와 항공기까지 동원해 큰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결국 외교 교섭을 통해 소련이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만주는 소련뿐만 아니라 서쪽에 위치한 몽골과도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만주는 할인골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몽골, 동쪽은 만주국이 관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몽골은 그보다 16km 동쪽에 위치한 노몬한 언덕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곳 노몬한은 별다른 효용이 없는 황무지였고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도 아니었지만 관동군에게는 자신들의 힘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소련의 위성국이었기 때문에 이 국경 문제는 자연스럽게 관동군과 소련군의 대결이 되었는데 이 당시 일본 대본영은 이러한 관동군의 움직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본 대본영도 소련과의 일전을 통해 북방 영토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연구 결과 여기에는 25개의 사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 때문에 영토 확장 작전은 194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본영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관동군은 예하부대에 만주 소련 국경 분쟁 처리 요강을 하달합니다. 이 지시의 내용은 양국의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바대로 국경선을 정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던 중 1939년 5월 11일 노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투의 발단은 몽골군이었습니다. 몽골군 기병대 70여 명이 강을 도하해 만주국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관동군은 이를 기회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으며 소련군도 이에 대항해 국경선 부근으로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당시 양측의 병력을 살펴보면 관동군은 제23사단 64연대 3개 대대를 주축으로 2개의 보병중대, 만주국 기병대가 포함되었으며 병력은 2,000명 정도였고 소련군은 제11기계화 여단 소속 1개의 기계화 저격대대, 1개의 정찰중대, 몽골군 6기병사단의 일부 부대였으며 총 병력은 1,400명이었습니다. 보유 장비는 관동군이 75mm 산포 세문, 37mm 속사포 세문, 92식경 장갑차 한 대였으며 소련군은 BA6 장갑차 16대, 기타 장갑차 39대, 자주포 4문, 대전차포 6문으로 관동군의 화력보다 우세했습니다. 관동군은 선제 공격을 실시해 상대방을 포위하려 시도하였으나 소련군의 지원 부대가 증원되고 장갑차와 야포의 화력이 더해지면서
전투는 소련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1차 전투에서 패배한 관동군은 대본영의 승인도 없이 항공기 100여 대를 동원해 소련군의 비행장을 폭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확대되는 기미를 보이자 일본 대본영은 즉시 작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천황도 사태를 확대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관동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당시 관동군은 대본영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설령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만 좋다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요직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과감한 공격을 실행하는 것을 곧 용기 있는 군인의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부의 명령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동군이 또 한 번의 전투를 위해 병력을 집결하고 있는 사이 소련군도 대항에 나서는데 그들은 먼저 사령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사령관은 게오고르 주코프로 훗날 독소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쳐 소련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인물인데 이번 노몬한 전투는 그가 대규모 병력을 지휘하는 첫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주코프는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으로 관동군을 몰아내겠다고 생각하고 3개의 보병사단, 2개의 기갑여단, 3개의 기계화여단, 4개의 포병연대, 2개의 항공여단 등 총병력 5만 7천 명을 동원했으며 여기에는 전차 498대, 장갑차 385대, 야포 540문, 항공기 557대가 포함되었습니다. 관동군은 1개의 보병사단, 2개의 전차연대, 1개의 차량화연대 등 3만 명의 병력이었으며 전차 135대, 야포 112문, 항공기 250대로 규모에 있어서 소련군에 비해 열세였습니다. 당시 소련군은 BT-5, BT-6, B-16과 같은 경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일본군의 80, 90과 97식 전차에 비하면 방어력과 공격력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관동군 지휘부는 소련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착검을 하고 돌격을 실시하면 소련군 전차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39년 7월 1일 2차 노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번 전투 역시 관동군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공병대가 먼저 할흰골강에 다리를 건설하면 후속하는 전차부대가 강을 건너 소련군을 포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관동군 공병대는 도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된 다리를 건설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전차들이 강을 도하지 못하고 보병들만 건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동군이 강을 도하는 과정에서 부대가 양분된 사이 이를 목격한 주코프 장군은 이때가 공격의 최적기라 판단하고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워 부대를 전진시켰습니다. 관동군 보병들은 소련군의 기갑 전력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뒤늦게 전차들이 강을 도하긴 했지만 기울어진 전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관동군 지휘부는 그들의 전차가 소련군 전차를 상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소중한 기갑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를 후방으로 철수시켰고 이로 인해 관동군 보병들은 전차에 지원 없이 소련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관동군은 화염병과 대전차 폭뇌로 대항하기도 했지만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게 됩니다. 관동군은 8월 24일에 다시 3차 공격을 실시했지만 소련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관동군 23사단은 소련군에게 포위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련군은 관동군 23사단에 투항할 것을 권고했지만 23사단은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각 부대가 개별적인 탈출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단 병력의 80%가 손실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일본군은 8,440명이 전사하고 8,76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소련군은 8,000명이 전사하고
15,0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소련군은 노몬한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보병 돌격과 보전 합동 전술의 미숙함으로 인해 인적 피해는 관동군보다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 전투를 통해 소련군의 강력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방으로의 영토 확장을 포기하고 대신 남방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노몬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의 공격 의지를 꺾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후 벌어지는 독소 전쟁에서 70만 명에 달하는 극동군을 서쪽으로 이동시켜 모스크바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노몬한 전투였습니다. Над полями спускается вечер, и спокоен родной небосвод. Но прикажет нарком, и мы снова пойдем в бой за мир, за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